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죠. 스태그플레이션은 사실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이제 제 입장을 한번 공유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생각이 좀 어떤지도 좀 궁금하고요. 저는 사실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비용 인플레이션의 이제 좀 개념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특별히 한 가지 상황을 제외하고서는 인플레이션과 디스플레이션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기 현상이다라고 저는 조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도기가 생각보다 길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고, 그럴 수 있겠지만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그렇게 크게 위험 요인으로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지금 이유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지금 한 가지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지만 이게 아닌 한 가지가 아니면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주제인데, 그 한 가지 상황이 뭐냐라고 이제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즉 스태그플레이션을 판단하는 요인이 뭐냐? 저는 유가라고 봅니다. 사실 유가를 제외하고는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그 이론에 불과한 개념이라고 저는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사실 물가가 오르고 경기 침체죠. 경기 침체라는 걸 좀 단적으로 표현하면 실업률이 오르는 상황이다라고도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 물가가 오르는데 실업률도 오르는 상황은 유가가 급등하는 오일 쇼크 정도를 제외하고는 현실에서는 찾기 상당히 어렵다라는 입장을 좀 보고 있고, 이렇게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의 이제 자료 등을 좀 참고해 보면 대부분 지정학적 리스크 위기를 상당히 극단적인 사례로 많이 예시로 언급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파급적인 리스크 요인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데 실업률이 오르는 상황은 지속되기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그 기업들의 이제 비용이 오르는 겁니다. 물가가 오르는 것이죠. 원유라든지 임대료, 물가, 필수재 이런 등등의 가격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이제 원가 부담이 되다 보니까 물가가 올랐다는 뜻이죠. 그럼 기업들은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적자를 볼 수가 없으니까 P를 올리겠죠. 그러니까 가격을 올리겠죠. 판매 단가를. 근데 물론 여기서도 가격 전가력이 없는 기업들은 도산을 하겠죠. 암튼 가격 전가력이 높은 기업이라고 보더라도 ASP를 올리면, 판매 단가를 올리면 소비자들은 구매력이 감소하겠죠. 비싸졌으니까 못 사겠죠. 이런 상황에서 월급은 오르지 않았는데 물건값만 오르면 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구매력이 감소하면서 결국엔 기업들의 실적이 줄겠고, 결국 해고를 하게 되고, 이렇게 기업들은 버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물가는 오르고 실업률이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례는 똑같고요. 물가가 올라서 기업들의 판매 가격을 올렸어요. 소비자들이 구매력이 떨어졌습니다. 감소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적자를 볼 수가 없죠. 그래서 해고하려고 봤더니 해고할 인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사람 구하기도 힘들어요. 사람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임금 인상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구매력이 증가를 하면서 소비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올랐는데 이게 소비력도 갑게 올라면서 이제 계속적인 인플레이션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지금 현재 미국의 상황입니다. 여기서 지금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노동력이고 다른 하나는 구매력입니다. 즉 일할 사람이 필요하냐, 그리고 그 노동자들의 구매력이 유지되냐를 잘 지켜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민자의 정책이라든지 퇴직자 등의 영향으로 일할 사람이 부족하죠. 게다가 구매력 부분에서도 몇 년간 재난지원금으로 구매력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구매력에서 또 하나 살펴야 될 것은 노동자들의 자산 가치 상승이 있습니다. 주택이라든지 주식의 상승은 구매력을 높이는데 매우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요. 이런 실질 조사에 따르면 소비 심리가 꺾이지 않는데 오히려 그 직장보다 자산 가치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자료도 훨씬 많고요. 근데 주식 부동산은 어떻게 오르나요? 기준금리와 밀접한 영향이 있죠. 통화량과 아주 상관성이 높습니다. 실질 금리를 통해서 투자 심리를 조절하기 때문에 자산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기준금리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물가가 올랐다고 해서 쉽게 꺾이지 않는 미국 경기, 고용, 수요에 대한 내용이 이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연준, 중앙은행은 인플레, 물가만 잡겠다고 이제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물가만 쏙 빼서 잡고 싶은 거예요. 중앙은행의 목표는 낮은 물가, 높은 고용, 이 상태가 이상적이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상이고 시장이 바라보는 것은 조금 다르죠. 금리를 그렇게 빨리 오르면 물가는 잡을 수 있겠지만 경기는 반드시 부러질 거야 라고 지금 반응을 한 겁니다. 주가가 먼저 급락한 것이죠. 자, 스태그플레이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물가가 높습니다. 지금은 동일한 상황이죠. 그리고 실업률이 높아야 됩니다. 자, 실업률 한번 보시죠. 경기 침체를 직접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게 고용지표죠. 그러니까 이 비농업 부분의 고용지표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의 물가 수준을 놓고 봤을 때 이 비농업 고용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잡힌다면 말 그대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초입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예측치가 18만 5천인데 실제는 51만 7천으로 아주 상당한 지금 탄탄한 고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인플레이션의 한 국면이다라고 봐야 되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가 높은 상태에서 경기 침체, 즉 실업률이 높아야 되는데 지금은 물가가 높은데 실업률이 높지 않다라는 게 확인이 된 것이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한번 보자는 것이죠. 먼저 또 결론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 필립스 곡선부터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물가가 상승을 하면 실업률은 하락하는 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물가 상승이 필요하다는 논리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성장을 뜻하는 해석입니다. 인플레이션은 곧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은 물가 지수가 6%도 그렇다면 실업률은 낮아져야 하는데 미국이 실업률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죠. 비농업 고용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아주 탄탄합니다. 자연 실업, 완전 고용 상태예요. 지금 물가가 잡히지 않는 이유도 이 고용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단행한다고 언급을 하는 이유도 이 고용 때문이고요. 그런데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은 이 고용이 꺾이고 실업률이 증가한다고 예상을 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럼 고용이 꺾이고 실업률이 높은 상황이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지금 상황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높다는 것은 물가는 계속적으로 높아야 되고 실업률이 낮아져야 된다는 뜻인데 결국 물가가 잡히냐 안 잡히냐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일단은 좀 나뉠 수가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가가 잡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입장을 계속 경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 잡힌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물가가 반드시 잡힌다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물가가 안 잡혔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지금 실업률이 높아졌어요. 어떻게 됐든 실업률이 높아졌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됐어요. 물가가 높아 경기 침체가 이루어진 실업률이 높아진 상황 연준은 어떻게 스탠스를 취할까요? 계속 높은 금리를 유지하면서 지금 인플레이션 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금 높은 금리를 유지할까요? 물가보다 우선하는 게 실물 경제입니다. 연준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두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우선하는 게 실물 경제예요. 경기가 부러지는 것을 용인하진 않아요. 스태그플레이션은 조금 과장해서 극단적으로 단순하게 표현을 해보면 이론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기 침체인데 물가가 높은 상황은 사실 아까도 언급했지만 유가 이외의 요인을 찾기 어렵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것 아니면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했죠. 이것이 유가입니다.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은 유가 아니면 특별히 실현 가능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이 유가라는 것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전쟁 위협, 그로 인한 원자재 가격 폭등, 원유 가격 급등, 이런 극단적인 리스크 요인을 고려해서 반응하는 변동성이기 때문에 지금 이 유가를 토대로 고물가가 유지된 거라고 가정하고 있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투자자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조금 그 견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왜 스태그플레이션이 유가와 상관성이 높은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그 사례를 드렸지만, 자, 기업들의 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가 부담이 높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유가 때문에 높아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유가 때문에 높아졌으면 어찌됐든 지금 매출 원가에 대한 부담이 높아졌기 때문에 가격을 올렸습니다. 가격을 올려서 노동자들은 구매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보면 유가 때문에 발생한 원가 부담은 결국 누구 배만 부르냐? 사우디 배만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가가 높으면 실업률이 높은 상황이 벌어지긴 하는데 유가가 높은 상황, 즉 극단적인 오일 쇼크 상황에서는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즉 기업들의 원가 부담은 높아지는데 판매 단가를 올리더라도 그 높인 금액이 노동자들의 구매력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는 이 유가가 급등해서 지금 오일 쇼크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아니면 저는 상당히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유가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어떠신가요? 이 유가를 상당히 예측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정학적 요인이 크게 작용을 하고요. 다만 그럼에도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겠죠. 게다가 지금 최근 미국의 전략 비축유 재고가 1983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지금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월 중에 300만 배럴을 보충하겠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었고요. 뭐 이게 지속적으로 보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뭐 상당히 지금 많이 좀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지금 보충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사실 국제 유가가 뭐 그렇게 크게 반응했다라고 보기 상당히 어렵죠. 자, 다시 뭐 돌아가서 지금 고용이 부진해졌어요. 실업률이 올랐어요. 뭐 그래서 뭐 테이퍼링을 멈추고 싶어. 그런데 인플레이션이라 어려워. 뭐 이런 상황을 조금 더 가정을 해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유가를 제외한 물가가 중요하다라는 저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 연준도 최근 뭐 대화 내용을 좀 보면 유가를 제외한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갖고 있죠. 유가에 대한 이런 변동성을 여기에 물가 지수와 연동시켜서 뭐 정책 금리를 결정한다라는 것은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고 언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가의 변동성을 예측해서 유가가 오를 것이다라고 가정을 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상황을 미리 뭐 극단적으로 우려하는 그런 모습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게다가 저는 물가가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유가를 제외하고 소비자 물가 지수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좀 주거비죠. 주거비는 살펴보면 이게 부동산이라는 특성상 시차를 갖고 반영되는 특징이 있죠. 계약 기간이 1년 단위로 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반적인 시장의 컨셉은 주택 가격, 그러니까 주거비 하락은 이견이 없는 주류입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떨어지고 물가가 떨어지는 상황이 나오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계속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겠죠. 지금의 5% 기준금리는 미국이 견딜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보다는 주변국들이 먼저 넘어지겠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업들의 뭐 CP가 괜찮다,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튀지 않았다라고 언급하시지만 지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리스크 지표로 많이 쓰시는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선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죠. 더 나아가서 지금 균형 재정의 측면에서 미국의 달러 가치를 자꾸 이해하시면 결국 종이 가치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빚은 빚으로 갚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는 달라진 금융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적자 재정, 금융 재정의 차이를 조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의 자본주의는 지금 적자 재정을 근본으로 하고 있어요. 케인즈 학파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적자 재정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지속적으로 고금리가 유지되기가 힘든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그 말은 지금의 금리 수준은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연준이 계속해서 이 금리 수준을 유지해야 될 유인이 낮다라는 뜻이에요. 고용은 꺾이는 추세가 나오고 있고 2024년에는 대선이 있습니다. 경기 침체 국면에서 연준이 개입을 하지 않는 논리는 상당히 정치 역학적인 측면에서 보기에는 해석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연준의 스탠스는 물가보다 경기가 우선입니다. 경기가 부러지면 그냥 죽은 거예요. 지금 죽었는데 미래를 위해서 금리를 높게 유지한다? 그게
그렇게 배짱 좋은 정치인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뭐 지금 시간이 조금 됐긴 했지만 요거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시대가 도래한다고 하더라도 뭐 최고 투자처가 뭐 금 원자재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투자자들에게 얼마의 수익률로 돌아가는지를 꼭 한번 확인해 보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확실하게 단언할 수 있어요. 금 가격 오를 겁니다. 적어도 2023년엔 오를 거예요. 저도 뭐 일부 투자를 하긴 했지만 그렇게 많은 비중이 아니라 뭐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역사상 놓고 보더라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과도기적인 시대에 주식 채권보다는 금의 수익률이 좋았다는 자료가 많아요. 근데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안 하냐? 쉽게 말씀드려 얼마 안 올라요. 많아야 20% 내외예요. 이게 실질금리를 감안한 수익률입니다. 근데 제가 집중 투자하고 있는 TMFA 같은 경우에는 이 수익률과 비교해보면 한없이 차이가 있다는 뜻이죠. 지금 기준금리가 5%죠. 저희가 기준금리를 0%대로 떨어지는 것을 기대해서 투자한 게 아니죠. 적어도 1년 이내에 3% 중후반까지만 떨어지더라도 지금 금 투자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저는 지금 저의 지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준금리 이전이라도 연준의 테이퍼링 축소라든지 양적 긴축 축소의 정책으로 인해서 10년물 시장 금리는 먼저 반응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죠. 1년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3% 중후반이 아니더라도 4% 초반까지만 조절이 된다 해도 금보다 투자한 수익률이 높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다가 금도 특성상 가격 변동이 그렇게 좀 있죠. 수요가 크게 출렁거립니다. 투기 세력의 시장 참여 등으로 인해서 급락이 있을 수 있었고요. 이게 역사적으로 확인이 됐었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뭐 우상향한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오늘은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담았습니다. 뭐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은 뭐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석사과정 때인가 뭐 하여튼 뭐 관심 있게 많이 공부를 했던 주제이기도 하고 뭐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기도 하지만 저는 좀 단조롭게 좀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변수들 좀 제외를 했고 가장 큰 요인으로 저는 유가를 꼽았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유가가 크게 튀지 않는 한 크게 우려가 되지 않는다. 뭐 이게 저 영상의 주된 요지고요. 그래서 뭐 스태그플레이션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사례를 보면 극단적인 뭐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 위협 뭐 이런 사례가 좀 많죠. 뭐 그런 게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극단적인 리스크는 글쎄요 어떻게 감안을 해야 되나 뭐 그거는 뭐 각자 판단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